당연 조금 어려웠어? 아니면 뭐 이거 아직 시간 더 필요해? 네, 이거 아직 23번 풀고 있어요. 아, 그래? 오케이. 한 조금만 더. 됐어? 풀었어요. 오케이. 자, 답 맞춰볼게요. 자, 다 부를 건데 빨간 펜 드시고 선생님 불러주는 것들 위주로 21번부터 쭉 부릅니다. 채점하세요. 선생님이 오늘은 미니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약식으로 푼 거니까 나머지는 다 맞았다고 치고 요 푼 15개 중에 해가지고 틀린 거를 100점에서 뺄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쌤이 지금 오늘 친구들 것까지 기록해 놨으니까 같이 좀 볼게. 자, 21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22번의 정답 2번이고요. 23번 5번이에요. 그 다음에 29번은 4번이고 30번에 3번, 31번에 3번, 32번에 2번, 33번에 3번, 34번에 4번, 35번에 3번, 36번에 5번, 37번에 2번, 38번에 3번, 39번에 2번, 40번에 1번이요. 자, 2점, 3점 계산해서 100점에서 거꾸로 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맞은 걸로 치시고. 자, 몇 점인지 쌤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계산 끝나면 바로 불러줘, 둘 다. 저 95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연우는요? 38번, 39번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38번의 정답 3번, 39번의 2번. 저 94점이요. 이거 잘하셨네요. 오케이. 요거 오늘 푼 친구들 중에서 100점 맞은 친구는 아직은 없었고, 94, 95, 이도 제일 높게 나왔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건 오답률 제일 높았던 5문제 해설할 건데, 앞에서부터 현관편으로 체크한 문장들 해설해 줄 거거든요. 23번 해설해 드릴 거고요. 넘겼을 때 30번 해설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착착착 36번 그리고 39번 요렇게 먼저 해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33번까지 빈칸 하나 포함해서 요렇게 5문제 해줄 건데 혹시 끝나고 나서 혹시 더 있어요? 혹은 다른 거 뭐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어요? 하시면 되고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칠판 보고 2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empathy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empathy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아내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쌤이 이 문제를 굳이 주제 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런 주제 문제의 함정들이 좀 나와요. 예를 들어 글의 주제를 고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글의 소재랑 주제거든요. 그러면 소재는 글의 키워드니까 글의 키워드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empathy가 키워드라는 게 너무 보여요.
그러면 그 키워드는 이 전체 주제에서 당연히 주어 부가 될 거예요. 문장에는 주, 부와 술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키워드가 라고 시작했다면 얘가 어떻습니다 라고 얘를 설명해 주는 그 술부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주제라고 하면 이 술부까지 포함해서 이겠죠. 그 empathy가 무엇입니다 라고 나와야 주제인 거잖아. 근데 많은 친구들이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장이 너무 복잡하고 키워드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엠파티만 보고 어떻게 답을 고르냐면 읽긴 읽었어. 근데 막 내용이 이것저것 나오는 것 같고 반복이 되네. 그때 몇 번을 고르냐면 뭐 엠파티 3번 골라버리는 거야. 혹은 뭐 4번 골라버리는 거야. 엠파티 나오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키워드 찾는 거는 기본이야. 당연히 찾고 얘가 어떻다까지 요걸 찾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주제 찾기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빈칸도 안 틀리고 곧이어 나올 글의 순서라든지 삽입 같은 것들이 진짜 찐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걸 연습해 볼 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플러스 유형, 너무 싫어 마이너스 유형.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한 다음에 빈칸에다가 뭐 갖다나 빈칸 유형까지 가면 이게 however 넣어가지고 꺾어내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오늘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단순히 키워드가 어떻습니다. A는 B입니다. 이렇게 당장 나오는 구문들도 있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자, empathy라고 하는 건 frequently listed as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s 그랬대요. empathy,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주 여기에서 언급되고 목록에 올라간대요. 우리 고용주나 고용자들에 있어서 most desired 한 거니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스킬이라는 거죠. 근데 although가 나왔으니까 일단 긴장 한번 합시다. although는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러면 without specifying 그랬어요. 그러면 without이니까 뭐뭐 없이 specifying 해버리면은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거 없이 우리가 what is meant by empathy 그랬을 때 empathy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specify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공감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공감, 공감, 공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아직은 우리가 키워드는 나왔지만 그래서 어떻다라는 건 얘기는 안 나왔어. 그러고 나옵니다. Some businesses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글을 읽는 짬바가 있으니까 some 나오면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당연히 others가 나오겠거니라고 예상을 해야 돼.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래, 다른 사람들은 이래 그랬으니까 의견이 두 개로 갈리는 거겠네요. 그럼 empathy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래놓고 some 이렇게 나오고 others 이렇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empathy가 뭐라고 정의할 거고 다른 사람들은 empathy가 뭐라고 정의하겠지.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어떠한 비즈니스들은 뭐라고 한대? cognitive empathy라는 거를 강조한대요. 그것이 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강조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두 번째, others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ffective empathy하고 empathic concern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empathic concern 필요 없어. 중요한 건 empathy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가 정해지지 않고 some은 이렇고 other는 이렇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고 중간에 보니까 when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해주니? 사례 설명해주고요. 여기도 when 어쩌고 저쩌고 사례 설명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키워드 empathy라고 하는 것이 some 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other 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 나온 게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보시면 다른 해석이라는 게 있겠네요. 정답 고르는 거 어렵지 않겠죠? 이거 실제로 틀린 친구 오늘 꽤 있었습니다. 오케이? 5번. 그래서 우리가 A번, B번 골랐을 때, 선생님 엠퍼티라고 하는 거 보고 바로 답 고르지 않도록 조심해서 some은 이렇고 other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해서 5번 잘 골라줬을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맞았니?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넘겨서.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 여러분들, 빈칸 어려운 거 당연히 알고요. 근데 어법? 나올 때마다 와 있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많이 연습했어. 근데 오히려 너네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낱말인데요.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때 어휘량이 많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어휘량이 많기는 해야 돼요. 평소에 외우는 것만큼 그걸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사실 문맥상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게끔 나온다는 뜻이겠죠. 우리 이 문제 풀 때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어휘 나온 적 있어? 솔직하게? 들어본 적은 있거나 처음 보거나 모르더라도 이거 대충 이런 거겠네라고 앞뒤를 판단할 수 있게끔 나오죠. 그게 문맥상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문맥상 푸는 건 거의 99% 어떻게 나오냐면 너 이거 반이어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낱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더라도 그 안에서 어휘의 뜻이 뭔지 모르더라도 이것의 반의어랑 비교했을 때 이 문맥상 이게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빈칸을 아예 뻥 뚫어놔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왔어요. Emotion socialization. 자, 뭔지 모르겠죠? 감정 사회화래요. 당연히 몰라도 되는데. 왜? 우리가 설명해 주니까. 동격으로. Learning from other people about emotions and how to deal with them. 그러면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이 무엇이고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바로 감정 사회화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일찍 시작한대. 그럼 early in life라고 하는 게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체 인생에서의 초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플레이즈니까 얘랑 병렬이네. foundational role 우리가 굉장히 기초적인, 굉장히 근본적인 역할을 한대요. 뭐에 있어서? emotional regulation development에 있어서. 아, 그러면 나왔네. emotional socialization이 키워드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머지는 곁다리 내용이겠다. 그럼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although 그랬어요. 그러면 오케이, 뭐뭐, 양보의 부사절. extra familiar, 요거는 가족의란 뜻인데 extra는 뭐뭐 외인 거니까 가족이 아닌 영향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그게 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쵸? 우리가 여기 어디 나오냐면 such as peers or media 그랬어.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아기 때는 가족밖에 없었는데 가족 바깥의 영향들이 생기잖아요. 친구들, 또래들, 그쵸? 또는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가 소셜 미디어도 있을 거고, 뭐 유튜브도 있을 거고, 그쵸? 뭐 그런 것들 같이 어떤 인플루언스들이 gain in more importance during adolescence. 청소년기에 점점 더 많은 중요성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그랬어요. 그럼 양보의 부사절에서 끝나고 맞지만 해놓고 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가족 밖의 것도 점점 중요해지지만 했으면 당연히 가족이 그래도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해야 맞잖아. 그래서 가족, parent가 나왔고요. remain 그래도 여전히 뭐뭐입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뭐가 나와야 맞아요? primary 맞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primary 말고 뭘 쓰려 그랬을까? 반대말로 우리가 뭐 주로가 아니라 부차적으로라고 하는 뭐 secondary 이런 단어를 썼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반의어를 떠올렸을 때 여기에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해라는 상황이 나와야 하는 건데 여기다가 대고 가족은 두 번째 순위입니다.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primary야 secondary 했을 때 primary네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1번 오케이입니다. 내려갈게요.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ir own responses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heir는 앞에 나오는 parents겠죠. 그러면 부모님들의 그 own response는 뭐냐면 롤 모델이 된대. 그러면 어떤 롤 모델이야? 당연히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롤 모델이겠죠. 그래서 가능성을 올리는데 어떤 가능성을 올리냐면 그들의 아이들이 show 보일 것이래요. 그럼 롤 모델이고 따라하니까 당연히 비슷한 리액션을 하겠죠. 요게 반대말 different를 떠올려 보세요. 롤 모델인데 다른 리액션을 할 필요가 있어? 없죠, 그쵸? 그래서 리액션은 비슷하게 가져간대요. 그래서 parental practices. 그래서 at times, 때때로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의 행동들은요. When their children are faced with emotional challenges. 근데 어때? Their children이 뭐 할 때? emotional challenge에 처해 있을 때 그 부모님의 행동이 또 impact,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럼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whereas 반면에라고 먼저 하죠. direct soothing이니까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막 달래주고 guidance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are beneficial 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요만큼이 beneficial 할 수도 있을 것 같대. 근데 whereas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좋지 않다는 얘기까지 같이 하겠네. 그러면 direct한 거가 좋을 때도 있어. 그렇지만 하고 닫아버릴게요. 그렇지만 they may 그랬어. cultivate가 무슨 뜻입니까? cultivate? 정작하다. 맞아요. 경작하다. 근데 경작이라는 건 상윤아 뭐 하는 거냐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cultivate라는 걸 똑같은 말로 쓰자면 우리가 foster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럼 느낌이 와야 돼. 우리가 청소년기에 autonomy, 자율성을 길러줍니다. 라는 표현이야. 그럼 우리가 direct soothing이니까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달래주고 알려주는 것이 beneficial 하지만 그것이 자율성을 길러줍니다.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는 반대 표현이 와야 되니까 뭐가 오는 게 좋을까? 한국말로 먼저 얘기하면 자율성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뭐 interfere라든지 무언가를 침입해서 못하게 합니다. 뭐 intrude in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떨까?
조금 낮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가 자율성을 길러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안 된다라는 얘기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예전에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 글의 온도라는 얘기를 쌤이 맨날 많이 해요. 추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 키워드나 이 지금 얘기하는 문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온도로 얘기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온도로 얘기하고 있는지가 단어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cultivate, foster, primary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온도냐면 긍정적인 온도야. 도움될 거고 주로 어떻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야? whereas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반면 했으니까 반대말이 나와야 돼. 얘가 beneficial 나왔는데 whereas 나왔다는 말은 여기는 마이너스여야 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cultivate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쵸? 한번 잘 골라냈고요. 4번도 갑니다. 그러니까 in consequence 이게 안 좋다고 우리가 결론 내렸으니까 바뀌어야죠. 그래서 adjusted 조정돼야만 하고요. 그래서 바뀌는 거니까 direct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indirect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5번까지 적절하네요. 이 문제 괜찮았어요? 다 맞았니? 둘 다 3번으로? 네. 연우 또, 오, 잘했다. 이거 오답률 되게 높았어. 괜찮았죠? 이렇게 볼 거고요. 33번으로 갈 건데요. 빈칸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올해 3월 달 고2 문제인데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맞거든요. 사실은 이게 너무 좋은 예시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주제 그리고 한 가지 주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같은 말 똑같이 또 해. 근데 과연 어떤 다른 단어들이나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혹은 우리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우리가 글쓰기 할 때도 맨날 하는 거.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어떻게 paraphrasing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drive라 그랬으니까 운전하도 당연히 아닐 거고 어떤 욕구겠죠. 희망이나 욕구. To create something novel 그랬어요. 그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잖아. novel이라고 하는 거 소설이란 명사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새로운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욕구는요. 그의 curiosity의 reflection이었대요. 오케이. 주제 문장 나왔어요. 그럼 우리의 뇌는 experience a sense of reward, 어떠한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을 맛보게 된대. 뭐 할 때? 우리가 something new를 만들어낼 때. 벌써 나왔지. 그러면 또 create something new가 나왔는데 뭐만 바뀌었어요? novel을 new로 바꿨대요. 되게 깔끔하고 친절하게 주고 있어요. 단어만 알면 돼. 노블이 누를 바뀌었어. 잘 봐봐. 그러면 우리가 뭔가 uncertain한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보상 심리를 느낀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musical phrase we've never played or heard before. 들어보거나 연주해 본 적 없었던 음악적 구절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가 뭔가 약간의 pleasure를 맛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reward가 어떻게 연결돼? 밑에 pleasure로 연결돼. 똑같은 얘기를 세 문장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또 여기 something novel 나왔잖아. 얼마나 쉽게 문장 구성되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럼 investigators 나왔어요. 여러분들 팁이에요. study 나오거나 research 나오거나 뭐 investigator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지금 이거는 뭐 할 거냐면 딥하게 스페시픽한 예시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앞에까지가 사실 하고 싶은 말 끝난 거예요, 사람은. 베토벤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뇌는 새로운 걸 했을 때 뭔가 쾌감을 느낍니다. 끝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실제로 베토벤 사례를 더 분석해 봤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13세 이후에 그가 쓴 피아노 소나타를 분석을 해봤더니 뭐라고 나와? 뮤지컬 패턴들은 decrease 했고요. 어떤 패턴이요? 노블 패턴들은 유니크했던 것들인데 어땠대? increase 했대요. 그럼 여기서 노블 패턴이라고 하는 건 something new일 거고요. 모를까 봐 또 한 번 친절하게 패턴은 패턴인데 유니크한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 베토벤을 실제로 분석해봤더니 새로운 패턴이 늘었어요. 그랬어. 그럼 베토벤의 음악은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라고 연결돼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빈칸에도 이 똑같은 노란색 형광펜이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new나 novel 같은 거나 똑같은 거 뭐 있냐면 less predictable이래요. 새로운 거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뭘 알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냐면 야, novel하고 new하고 unique하고 똑같은 거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뭘까? less predictable이겠죠. 이걸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연결 이렇게 해서 풀었니 둘 다? 정답 잘 골랐어 3번으로? 네. 오, 노래 잘 푼다. 그치? 그래서 something new, something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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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que. 그 다음에 뭘로 풀었다고요? less predictable로 풀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렸던 친구들이 몇 번 골랐냐면 다양하게 고르기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2번 고른 친구는 생각보다 좀 많았고요. Public popularity는 전혀 관계없죠. 1번을 조금 많이 골랐어요. Standardized patterns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표준화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봤냐면 이 사람들이 뮤지컬 패턴이 줄어들고 새로운 게 올라갔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Standardized 한 거네?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완전 반대말이죠. 스탠더다이즈라고 하는 건 표준화한 거고 예측 가능한 거니까 new 아니고 unique도 아니고 predictable도 절대 아닌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음. 오케이. 오답의 근거까지 같이 찾아봤어요. 혹시 뭐 내가 풀면서 맞았겠지만 다른 거 헷갈리거나 이거 안 될까요, 쌤? 하는 그런 선지 있을까요? 없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없어요. 36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근데 얘들아 너네 94, 90 맞은 거 아는데 어땠어?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 상인이는 상중하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문제품 모의고사가 SUC보다는 훨씬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럼 너 기준에 상중하면은 중상? 근데 중상은 좀 중상? 연우는? 저도 중상, 중상 정도? 이게 올해 3월 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달이면 보통 고1이랑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막 무조건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 너네가 SEH에서 풀었던 것들은 교육청 모의고사였겠지만 뭐 아닌 것도 있었을 거니까 이번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글의 순서 찾는 거니까 주어진 글 이후에 이어질 것들. 자, 요거 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리 한 번 더 할게요. 당연히 중요한 거 접속사 볼 거고요. 우리가 관사라든지 대명사로 추측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짬이 쌓이고 우리가 센스가 생긴 뭐가 좋냐면 특정 단어들을 좀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한 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걸 너무 볼 수 있게끔 여기 36분에 그대로 나오거든. 그냥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body from a single cell provides many examples of the structural richness.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럼 다른 거 필요 없고 하고 싶은 얘기는 development of the human body from a single cell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몸이 우리가 아주 작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 분열하면서, 그쵸? 그러면 그것이 provides 많은 예시를 준대요. 그래서 어떤 예시다 그랬더니 repeated production이요. 어떻게 된 거야? 랜덤한 것이 repeat 되면은 non-random하고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structural richness에 대한 예시를 들어준대요. 이게 주제 찾는 거나 빈칸 찾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이 소재를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일단 넘어갈게. 그럼 A로 가보자. those 그랬네. 요거 쳐야겠다. those라고 하는 거는 그것들인데요. 지금 아직 우리 주어진 글에서는 그것들이라고 지칭할 만한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쵸? 그리고 the right place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배치되었을 때란 뜻일 텐데, 그럼 올바른 곳에 배치된 그것들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어때? 나온 건 아니야, 그쵸?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다고 본 게 random variation, non-random selection 이런 것들일 텐데, 이건 다 지금 단수잖아. 그래서 대명사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A는 절대 첨부해 올 수 없겠네? 그러면 A번 들어오는 1번은 제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B번도 가볼게요. The survivors 그랬어요. 당연히 관사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살아남은 자들은 그랬어. 그 생존자들은. 그럼 일단 생존이란 얘기 나온 적 없었을 뿐더러 the 그랬으니까 앞에서 언급이 돼야 되는데 앞에 언급 됐니 안 됐니? 아직 언급 안 됐죠? 그럼 B도 먼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1번, 2번, 3번 제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C번이 1번인 건 완전 알고 시작할게. 그럼 C번부터 시작한대. All phases of body development. 오케이. 그럼 여기서 배아 시절부터 우리가 어른이 되는 그거니까 방금 얘기한 그거네. 싱글 셀에서 휴먼 바디가 되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네. 그 모든 과정은요, exhibit 보여준대요. 랜덤한 액티비티를 보여준대요. 아하, 이 랜덤 액티비티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는 랜덤 베리에이션이 연결되고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한 액티비티들이 셀룰러 레벨,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준대. 그러고 블라블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나오냐면 always, 항상 새로운 structure는요 based on old structure. 옛날 스트럭처에 based on 기반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스테이지에서는 favors some cells and eliminate others예요. 봐봐봐. 근데 이렇게 설명해 볼게. 처음에는 세포가 한 개였을 거야, 당연히. 그럼 이 세포가 두 개로 분열이 될 건데
이 분열되는 세포들이 각각의 또 세포들로 분열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생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갖고 설명을 해볼게. 그럼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 하나의 세포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을 텐데 결국 얘가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거는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건 뇌세포로 가야 되고 어떤 거는 뭐 감각세포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몸 안에서도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세포, 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세포 이렇게 나뉠 텐데 그건 누가 정하는 거냐면 기존에 있던 올드 스트럭처에 기반해서 뉴 스트럭처를 만들되 이 안에서 더 잘하고 더 센 거는 어떻게 해? 살려서 더 서바이브 시키고 나머지는 엘리미네이트 어떻게 해버린대요? 제거시켜서 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점점 세지고 좋아져서 마지막에 뭐가 돼? 제일 좋은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 나와?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서 모든 새로운 것들은 기존의 것에 기반되어 있고 각각의 스테이지에 favor some cells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favor하고 eliminate 보고 내가 뭐가 떠올라야 되니 얘들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죽였어. 그러면 살아남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디 나와? 어디 나와? 이번에 바로 나오죠? survivors. 그러면 그렇게 favor 돼가지고 살아남은 애들이 할 거니까 the survivors 하고 나오면 되고요. 그다음 당연히 뭐겠어? 뭐 A겠죠 뭐. 이해됩니까? 정답 그래서 몇 번? 5번이 되겠네.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 요거 문제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실제로 풀면서도 그렇고 안 읽었고 물론 이렇게 봤지만 전체적인 내용 다 보면서 뭐 휴먼 바디가 어쨌고 셀 이런 거 안 봤거든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풀어도 괜찮은 거야 요거는. 오케이? 응, 좋습니다. 이것도 맞았어? 뭐 틀렸어 너네 네. 그러면? 저는요, 그것보다 더 뒤에 있는 것도, 막판에 시간 촉박해가지고 급하게 풀다가 38이랑 39 틀렸어요. 아이고 연우는 못 틀렸어. 맨 첫 번째 거랑 39번이랑 또 하나. 1번 틀렸어? 오케이, 알았어. 39번 해보자. 39번도 되게 높았어요, 오답률이. 근데 얘도 너네가 보면, 전체적인 글의 구성이 참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보자. 자, 주어진 글이 들어갈 곳으로 올바른 것은 이러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금은 그만뒀지만, 3령 풀 때, 빈칸 했었고요. 순서 했었고요. 문장 삽입까지 들어갔었죠. 빈순서. 그래서 문장 삽입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끊기는 부분을 찾자 그랬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끊긴다는 말은 뭐냐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 키워드가 빵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좋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역접 없이 이거 싫어. 이렇게 하는 튀어나가는 구성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이거에 대해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이 있는데 하면서 A 얘기 막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B 얘기를 막 해.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사이에 무언가 끊겨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지를 찾아줘야 돼. 왜냐면 글 자체가 틀린 건 아닐 거니까. 이 글을 쓴 사람들 말씀드렸죠? 몇 개월을 감금해가지고 쓴 거라고. 그러면 이 글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탄탄하게 짜여져 있을 텐데 중간에 뭔가 비어 있다고 느껴? 그럼 당연히 비어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찾아 넣는 겁니다. 자, 말이 쉽지 한번 해보자. 주어진 걸 이렇게 할게요. Only then 그랬으니까 요거 체크하자. 그럼 only then이란 말은 그제서야 혹은 뭐 그때만 이런 뜻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Are they라고 어떻게 됐어? 도치됐는데 중요한 건 they겠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요거다. 누가 they야?를 알아야겠네. 왜?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아야 앞뒤로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돼서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n accordance with 그들이 어떤 거에 맞춰서 internalized는 내재화되죠. 그들의 몸에 내재화된 expertise, 그 전문 지식과 그 evidence-based experience에 맞춰서 빠르게 행동할 수 있대요. 그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들의 전문 지식, 경험 이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을 거래. 자, 주제 갑니다. intuition, 직감이라고 하는 것. 직관, 직감. 그쵸? 이것들은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좋기만 한 건 아니야. ought to be, 뭐뭐 되어야만 한대요. hard earned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earned가 뭔데, earned? 어렵게 얻었어야 돼. 그렇지. 정확하게. 어렵게 얻었어야 돼.로 하면 돼. 왜냐면 어렵게 얻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감이 좋은 사람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노력하고 투자하고 해서 얻어진 그 감이라면 오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시가 나와요. experts, 전문가들은 하고 나와. 그럼 얘가 첫 번째 집단일 거야, 당연히.
그래서 얘네들은 어떠냐면 able to think on their foot 그랬어. feet 그랬어. 그럼 on their feet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즉석으로, 즉흥적으로란 뜻이야. 그럼 얘네들은 그 상황에 가서 그냥 바로 생각해가지고 해도 돼. 왜냐하면 전문가는 무슨 말이야? They've invested, 벌써 투자했다는 뜻이죠. Thousands of hours in learning. 그 배우고 연습하는 데에 수천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직감, 여기서 말하는 their, they는 다 전문가 가리키는 거죠. 전문가들의 intuition은 has become data driven이야. 데이터로 잘 채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직감은 믿을만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yet 나왔어요. Most people.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럼 당연히 전문가랑 대비되는 개념이겠네.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랬잖아. 근데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네. 그럼 끝났죠, 얘들아? 여기 주어진 문장이 뭐라고 나오니?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게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내재화된 전문성과 그들만의 경험에 기반한 어떤 뭐 experience가 있다고. 그래서 빨리 행동할 수 있대요. 그럼 이렇게 빨리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A, B 중에 expert야, most people이야. 되나? expert야, most people이야. most people. 아, 이게 아까도 이렇게 물어보더라. 봐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엑스퍼트랑 지금 most people하고 비교하고 있죠. 근데 엑스퍼트는 그들의 인투이션이 몇 천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의미 있어. 너네들은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즉석으로 바로바로 빠르게 행동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의견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빠져있는 내용이 뭐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그들만의 직감을 믿고 행동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된다가 포인트잖아요. 그쵸? 그럼 대비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 그들의 내재화된 전문성과 experience를 가지고 빨리 행동할 수 있대. 그럼 얘는 expert야, most people이야. 빨리 행동할 수 있는 건 아까 expert였어, most people이었어. expert. 그렇지.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야? 그거 얘기해줘. 왜냐면 너네만 그런 게 이게 아니었거든? 그 음, most people이 뭔가 느낌이 올리는 살짝 부정의 느낌이 있으니까 음, 내용은 뭔가 엑스퍼트 같은데 음. 그래도 한 번 더 꼬아서 most people에 관한 얘기일 것 같아. 아, 그랬구나.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나 보다. 왜냐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지 않았어. 연우야, 봐봐봐. 우리가 onlythen이라고 하는 걸 그래,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야만, 뭐, 그래야만, 이렇게 해석을 할 거잖아. 그럼 우리가 그때 아까 알아야 된다는 게 그때가 언젠지, 그들이 누군지 알자 그랬죠. 그 앞뒤로 봤을 때, expert하고 most people을 우리가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맘대로 행동해도 돼, 빨리 행동해도 돼, 얘네들은 엑스퍼트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교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A 얘기 빵, B 얘기 빵인데 이 주어진 글이 너무 A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B 나오기 전에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상. 그래서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아직은 엑스퍼트 얘기 안 끝났어 하고 2번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문제는 이 데이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게 포인트였는데 너무 깊숙하게 생각했나 보다. 다른 친구들도 아까 그랬나 보다. 요거 설명 요렇게 앞에서 칠판을 했을 때도 친구들이 대부분 다 설명 요렇게 하고 자 데이는 누굴까? 했더니 most people? 다 그랬었거든. 그래서 아니 엑스퍼트야 이렇게 해줬는데 아마 요렇게 생각을 다 했나 봐요. 지금은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뒤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 혹시? 해석하는데 이것 때문에 쌤 most people이라 생각했어요 했었어? 어, 딱히 그런 없죠? 건 그런 거 없어? 색깔별로 한번 해볼게, 빠르게. 그럼 여기 엑스퍼트라고 하는 애가 데이고 아까 여기 데이인 것도 알아냈잖아, 그치? 그럼 대비되는 그냥 파란색으로 해보면 most people이야. 그럼 엑스퍼트가 아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대부분은 우리겠지, 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 엑스퍼트처럼 하고, 엑스퍼트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결국은 좋아, 안 좋아, 이게? Without the substance니까 실질적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AI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는 전문가야 라고 믿는데 그래서 delusion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착각만큼 이런 환각 이런 것들 그쵸? 우리가 착각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거 있어 없어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쵸? 우리는 경향성이 있어 사람들을 조금 더 어때? 오픈 마인드하고 라셔널하고 센서블하다고 생각해 그쵸? 왜냐면 우리처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래 안 그래?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파란색으로 얘기했던 거는 사실 어떻게 하는 거야? 돌려가는 거지, 고도로.
대부분의 우린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처럼 행동해. 그렇으니까 전문가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2번까지 들어가야 정답이 2번입니다. 됩니까? 이게 좀 어려웠나 보네. 요거 다 이해됐어, 이제? 진짜로 연우 이해된 거 맞아? 상윤이도? 근데 뭔가 해석상 이제 2번을 고려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음, 뭔가 해석상 올리 데니 뭔가 느낌이 음, 뭐뭐 할 때만이니까 음. 음, 아 그냥 데이를 그거로 해석해서 틀린 건가? 봐봐봐, 승민아. 너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직감은 great 할 수 있죠? 느낌이, 너가 얘기한 느낌.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음, hard 네. earned예요. 느낌이 뭔가 하고 답을 안 고르면 그거는 내 느낌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안 된다. 선생님이 계속 세 번째 오늘만 얘기하는 것 같아. 너희의 데이터를 너무 믿지는 마. 너네가 그동안 10개 풀만 9개 맞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겠지 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의. 근데 그 데이터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너희의 데이터는 틀릴 수 있어. 알겠지?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러기엔 너무 조금 살았어요. 아셨죠? 앞으로 점점점 쌓일 거고 선생님의 쌓인 데이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1년, 2년, 3년 하면서 점점 더 공부도 잘할 거고 물론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쵸? 언젠가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할 때 발목 잡히진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벌써 내가 어떻게 해버려? 아, 이거 내가 느낌이 맞아. 무조건 느낌상 이거니까 아,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안 돼. 틀린 거야. 알겠지? 마음을 항상 열고 보세요. only then이라고 하는 건 상윤이 느낌 너무 좋아. 거의 다 맞아. 대부분의 경우에 너가 해석한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래야만이고요. 여기가 포인트가 별로 아니었어. 중요한 건 they였거든. 이 they가 누구야만 알면 되는데 expertise 가지고 있고 experience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 expert밖에 없었어. most people은 요거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 delusion을 갖고 있었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준비했고요. 다른 거 질문 있거나 다른 거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틀린 거 봐서는 괜찮네요. 상윤이? 네? 질문한 거 이거랑 아니었어? 38번 틀렸는데요. 38번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면 너가 스스로 할 수 있겠어? 근데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볼까? 38, 39, 40은 시간이 애랑 과학 보고서 전화하느라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냥 대충 읽고 빨리 푼 거라 뭔가 알았어, 얘는 알았어.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답 체크해놓지 말고 따로 풀어봐, 다시 한번. 연우는 아까 21번 괜찮았어? 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네, 그러면 틀린 문제 한두 개씩밖에 안 되니까 그거 오답까지 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랑 너는 틀린 것들 오답이랑 오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지 분석하는 거죠. 얘는 왜 답이 될 수 없어요. 오답의 근거라든지 혹은 뭐 이거는 정답의 근거 여기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찍어서 단톡방에 지금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요거 보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아까 풀어둬야 되는 번호 올려놨으니까 풀고 해설 강의 듣고 그러고 방금 오답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차피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바로 볼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도 누적 패키지를 안 풀었다 혹은 뭔가 내가 문법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루 이틀 만에 문법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누적 패키지를 보라고 내가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던 게 그런 건데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 설명 들었으니까 지난주 일요일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차분하게 돌려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잘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또 자만하지도 말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끝났으니까 고생 많았고, 방금 얘기한 것들 바로 찍어서 인증하세요. 아셨죠? 네. 금요일에 쌤 없다잉? 금요일에 다른 쌤이 들어오셔서 감독해 주실 거야. 쌤 다른 수업 가야 돼서. 아, 시험 잘 네. 보고, 다음 주에 봐. 다음 주 4시 시작하네. 또 못 보겠네. 밤에 9시에 보자잉? 아니면 시간 할 때? 근데 저희 그거 할 때 진짜로 단어 외워야 내신 할 때? 단어 외우는 거 말했잖아. 이거 와가지고 리뷰 테스트 보거나, 뭐 단어 내가 따로 뭐 이렇게, 뭐니, 그거 쓰는 거. 능률 복화하거나 그거는 아니라고 따로 준다고, 쌤이. 그래서 내가 외워야 하는 범위 맞춰가지고 시험 볼 수 있게끔 해줄 거고, 우리 온 친구들한테는 얘기했는데, 내신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와야 돼요.
뭐 수요일 또는 주말에 이렇게 올 건데 경원 쪽은 학교 시험 안 보니까 주말까지는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다만 수요일은 쭉 KSC 꾸준하게 할 거예요. 그거는 시간 쭉 계속 빼놓으세요. 아, 파이팅. 시험 잘 보고 내신 잘 시작하고 다음 주 담임 시간에 봅시다. 예.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